자, 공통수학 1 진행하도록 해봅시다. 다음부터 열심히 해봐요. 그리고 공통수학 1은 이미 지난번에 예고했듯이 우리가 진도는 지난번보다 좀 더 빨리 나갈 거예요. 좀 더 빨리 나갈 거고, 여러분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이제 매일 시험을 보겠습니다. 전에는 시험 질문을 좀 안 하기도 했는데, 질문을 적으면 그냥 내가 랜덤으로 5개 뽑아서 할 거야. 근데 거기서 틀리면 마찬가지로 이제 시험 못 본 사람은 반드시 보충할 겁니다. 반드시 채울 거예요. 알았죠? 남아서 시킬 수도 있고, 다른 날 불러서 시킬 수도 있고, 그냥 어떻게든 시키겠습니다. 알았죠? 어차피 방학 때 되면 니네 내가 아침 10시에 부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시험 합격할 생각하고 공부하라고 지금 시험 보는 거예요. 알았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다항식의 연산이에요. 다항식의 연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책에 풉니다. 알았죠? 여태까지 책에 풀었던 사람은 지워가면서 푸세요. 알았죠? 책에 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간중간에 질문 그 책을 좀 꼼꼼히 검사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하는 니네가 쓰는 풀이랑 너희가 실제로 쓴 풀이가 다를 수 있다 생각해. 그러니까 얘가 이 정도 풀이를 쓸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다른 말로 답안지 걸리면 답안지 베끼다가 걸리면 보충 많이 할 줄 알아요. 알았죠? 내가 전에 말했지. 답안지 베낄 거면 뭐라고? 이해하라고. 답안지를 끼는 게 나쁜 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 난 답안지로 나름 공부를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 고등학교 때부터는 학원을 안 다녀서 나한테 가르쳐 줄 사람이 학교 선생님밖에 없었어. 그럼 나는 결국 그때는 인터넷 강의가 많던 시절은 아니라 답안지를 보고 공부를 한 사람이야, 결국에. 그래서 답안지 볼 수 있거든? 근데 볼 거면 똑바로 봐. 이해를 해야지. 그냥 그거를 숫자만 베끼는 건 니네 그냥 욕 안 먹으려고 잠시 이제 그냥 도피하는 건데, 그거 걸리면은 더 괴롭힐 줄 알아요. 알았죠? 그렇게 생각하고 베낄 거면 똑바로 베껴라. 그러면 베끼지 않는 거 추천합니다.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뭐뭐 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있죠. 그쵸? 더하기랑 빼기를 진행할 거면 뭐 해야 돼요? 더하기랑 빼기 진행할 거면 한끼리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되죠. 맞아요. 한끼리, 우리가 더하기 빼기는 기본적으로 동류항끼리 연산을 하잖아. 그치? 동류항끼리 연산을 하니까 항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그 항을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내림차순이 의미하는 게 뭐야? 그쵸? 차수가 내려가는 순서대로 정리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문자를 정하고, x든 y든 g든 상관없이 하나의 문자를 정하고, 그 문자를 기준으로 우리가 내림차수, 그러니까 차수를 정리한다라는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x제곱 y 더하기 xy 제곱 마이너스 2x제곱 y 제곱 마이너스 3y 이런 애가 있으면 이걸 x에 대한 내림차순을 한다 라고 한다면, x에 대한 동류항을 찾고 걔에 대해서 괄호로 묶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x에 대한 1차항은 얘밖에 없으므로 x가 없죠? 그럼 이런 식으로. 그래서 x에 대한 차수가 2차, 1차, 그리고 없다, 상수항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내림차순을 정리했다. 이걸 반대로 정리한 게 뭐예요? 오름차순입니다. 이렇게 어떤 한 문자에 대해서 동류항끼리 연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동류항끼리 연산을 해주면 된다. 이게 첫 번째 더하기와 빼기입니다. 곱하기까지 먼저 설명하죠. 자, 곱하기는 그럼 어떻게 연산하는 거예요? 곱하기.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D 더하기 E 더하기 F가 얘를 전개할 거예요. 이걸 전개한다고 해.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전개해? 어떻게 전개해? 그냥 하나씩 이렇게 짝지어서 여러분들 곱하기를 진행하죠. 맞아요? 근데 그럼 여기다가 여기까지 있어. 이거 3개짜리는 그럼 어떻게 전개하게 돼? 전개 어떻게 해요? 전개 어떻게 해? 우리가 곱하기라는 것은 괄호당 하나의 항을 선택해서 괄호당 하나의 항을 선택해서 걔네들끼리 곱한 것, 이게 이제 새로운 항이 되는 겁니다. 괄호당 하나씩 선택해서 곱한다 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하던 것처럼 이거 그냥 2개 일단 먼저 곱하고 그냥 곱하면 안 돼요? 뭐 나쁜 방법은 아닌데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나쁘진 않지만, 틀린 건 아니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씩 다 전개해서 곱하기를 할 거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못 푼다는 거예요. 51번 같은 문제라는 거죠. 51번 잠깐 보면요. x 더하기 1, x 더하기 2, x 더하기 3, x 더하기 10. 얘를 우리가 전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 10개 다 하나씩 전개할 거야? 그러는 게 아니죠. 맞죠? 심지어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건 x 9제곱의 개수를 물어봐요. x 9제곱의 개수. x 9제곱의 개수라는 건 무슨 말이야? 이게 괄호가 총 몇 개? 10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 10개에서 괄호당 하나씩을 곱해. 근데 괄호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x를 선택할 수도 있고 숫자를 선택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곱하기를 진행했더니 x 9제곱이었대. x 9제곱이라는 건 x가 몇 개 있다는 거야? 9개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총 10개의 괄호라면 그럼 10개가 선택되어야 되는데 x가 9개라는 건 반드시 하나가 뭐라는 거야? 누군가 하나는 10개의 괄호 중에 하나는 숫자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x 9제곱의 애들은 여기 괄호에서 첫 번째 괄호에서 1을 고르고 나머지가 전부 다 x인 애들. 그 다음 두 번째 괄호에서 숫자를 고르고 나머지가 전부 다 x인 애들. 세 번째 괄호에서 숫자 고르고 나머지가 전부 x인 애들. 마지막 괄호에서 10을 고르고 숫자를 고르고 나머지가 전부 x인 애들. 이 애들만 존재하게 되고 1부터 10까지 더한 것에 x 9제곱이 될 거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직접 전개하는 게 아니라 각 괄호당, 그러니까 x 9제곱의 개수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괄호당 이제 하나씩 고르는 상황에서 x가 9개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x 고르면 요거 딱 하나 골랐을 때 1, x 9제곱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고르면 얘가 된다는 거고. 그럼 1부터 10까지는 더하면 얼마예요? 어떻게 알아 그걸? 그쵸? 저 아이디어를 익히면 좋겠어요. 둘 더하면 얼마? 둘 더하면 얼마? 그럼 11이 몇 개? 5쌍 있죠? 그래서 55가 된다. 이렇게 x 9제곱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곱하기의 기본이에요. 괄호당 하나씩 골라 곱한다 라는 개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자주 쓰는 애들, 너무 자주 쓰는 애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곱셈 공식이라고 부르면서 외우기를 바랐고 외워줘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곱셈 공식 다시 한번 시험 볼게요. 알았죠? 외워보세요. 곱셈 공식 안 외우면 진행이 안 됩니다. 알았죠? 곱셈 공식 중학교 때 배웠던 것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뭐예요? a 더하기 b의 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 x 더하기 a x 더하기 b ax 더하기 b cx 더하기 d 얘네들이 있죠.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요? 얘를 뭐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붙였죠.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거 까먹으면 안 돼요. 진짜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걸 계속 헷갈리나 봐. 왜 계속 헷갈리지? 너무 당연한 건데, 그쵸?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끔 뭘 보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직 여러분들은 다루지 않았지만. 자, 얘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얘 제곱하면 뭐야? 이거죠. 그럼 이거 제곱하면 뭐야? x-3 플러스 9 마이너스 6 루트 x 빼기 3이죠. 얘 제곱 이거 둘 곱한 거 있어야 되잖아. 왜 계속 헷갈리는지를 모르겠어. 진짜 이유를 모르겠어. 그냥 항 두 개 있는 거 아니니? 얘가 a고 얘가 b예요. 빼기 있는 거죠. a제곱 b제곱 빼기 2ab까지. 알았죠? 놓치면 안 돼요. 알았지? 이상하게 생겼다라고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항을 기준으로 항 두 개짜리의 제곱은 얘예요.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잖아. 그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전개되고요. 얘는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의 x 더하기 ab가 되고요. 얘는 ac x제곱 더하기 ad 플러스 bc의 x 더하기 bd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다.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거라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도 이제 뭐예요? 여기서 확장되는 거라 그랬어요. 확장. 생각을 확장시키는 것처럼 얘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제곱이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세제곱이 있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의 세제곱도 있겠고요.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도 있겠고요. 더불어 뭐까지 있다 했어요? 더불어 뭐도 있어요? 진짜 안 해오네. 맞아요. 3개짜리의 제곱이라는 게 있었죠. 이게 완전 제곱식에서 파생된 결과입니다.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라는 건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 b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라고 되어 있고요.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더하기 3a b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라고 해서 6개의 항이 됩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완전 제곱식에서 온 거면 합차공식에 관한 것도 확장이 되겠죠. 맞아요? 합차공식에 대한 확장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합차공식의 메인 아이디어는 소거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소거되는 거. 합차이기 때문에 소거되는 게 있는 거죠. 그것처럼 소거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a 더하기 b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을 곱하면 두 개랑 세 개짜리를 곱했을 때 앞에 거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 거 따라가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됩니다. 앞에 거 따라가서. 이것들이 왜 이렇게 하품을 하는 거야? 하워 오랜만에 오니까 지루해? 자, 더하기 빼기가 있으면 당연히 뭐도 있겠어요? 빼기 더하기도 있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거 부호 따라갑니다.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얘만 있냐? 아니란 거죠. 뭐도 있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좀 이상했었네.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과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랑 뭐가 가운데 있는 게 차와 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제곱이랑 제곱이 있으니까 4제곱, 제곱이랑 제곱이 있으니까 4제곱인데 가운데 게 뭐가 돼요? a제곱 b제곱이에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건 뭐냐면 가운데가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이게 좀 특이하다. 얘만 있냐? 이것도 또 아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좀 길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는 거 곱하면 엄청 길죠? 이러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이렇게 써집니다. 아이고야. 그럼 여기까지만 있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아직 이 3개까지에 대한 확장밖에 안 했잖아요. 얘에 대한 확장이 더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확장까지 이야기를 하겠고요. 이거에 대한 확장은 사실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에 대해서 x제곱, 세제곱이죠. 세제곱, x가 세제곱이죠. 규칙을 이해하면 제일 좋긴 한데 x가 세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x 몇 제곱이 와요? 제곱이 오는데 x가 2개 있다는 건 문자가 하나 있다, 숫자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제곱. 그 다음 x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x가 하나겠죠. 근데 x가 하나면 문자, 이게 숫자가 몇 개 곱해져요? 2개 곱해지죠. 그래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x 더하기 abc 이렇게 됩니다. 아, 이건 좀 좁네요, 공간이. 그럼 플러스가 있으면 뭐도 있어요? 여기서 굳이 다루지 않았지만 마이너스도 있겠죠. x-a, x-b, x-c x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x 마이너스 abc 이렇게 되고요. 여기 있는 것까지 합쳐서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되는 겁니다. 딱 여기까지만 외워주세요. 다른 거 뭐 더 외우라고 하지 않을게요. 여기 이만큼이 다음 시간에 시험 볼 대상입니다. 그렇죠?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 14개 시험 볼게요. 이거만 보면 심심하죠? 맞아요. 곱셈 공식을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을 때 같이 배웠던 게 뭐예요? 곱셈 공식 배웠을 때 그 다음 배운 게 뭐예요? 맞아요. 곱셈 공식의 변형이 있겠죠. 변형은 기본적으로 뭐야? 이항한 거야. 이항한 거죠. 주 아이디어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합과 곱으로 이게 제곱의 합이나 세제곱의 합을 이제 구한다라는 아이디어가 뭐 일반적으로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거에서 2ab를 뺀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라고 쓰면, 또는 a-b의 제곱에서 2ab를 더한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를 쓰기도 하죠.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에 대한 곱셈 공식이 변형이 있는 것처럼 당연히 뭐도 있겠어요? 세제곱에 대한 것도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도 변형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두 개를 가운데 있는 걸 이항한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항하면 어떻게 되냐? a 더하기 b의 세제곱인데 여기를 곱과 합으로 이제 일종의 인수분해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변형이 있으면 당연히 세제곱 빼기 세제곱도 변형이 있을 거고 a-b의 세제곱 더하기 3ab의 a 빼기 b 이렇게 플러스일 때는 뿔, 마, 뿔이고요. 마이너스 때 마, 뿔, 마입니다. 이거 부호 잘 생각해 줘야 돼요. 알았죠? 마이너스일 땐 마, 뿔, 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 어려운 건 아니라 이것처럼 그냥 이항만 하는 건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이해한 거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이항으로만 해도 이항으로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변형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이항으로 표현이 잘 안 되는 애들이 몇 개 존재하고 그 중에 하나가 분수꼴입니다. 분수꼴. 뭔 말이냐면 이건 이항으로만 설명해도 되죠. 분수꼴이라는 건 이 네 세대에서 사실상 셋이죠. 여기 하나, 둘, 세 세대에서 이걸 분수로 바꾼 거에 대한 변형들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는 건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이자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다 라고 해서 이게 분수꼴이 등장했을 때는 그냥 숫자를 빼는 형태가 등장해요. 어떤 곱을 빼는 게 아니라.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이 있다면 당연히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분의 1도 있겠고요. 이것도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에 x 더하기 x분의 1만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곱에 대한 접근이 그냥 숫자가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없다라는 의미에서 좀 색다르게 나온다. 그럼 당연히 세제곱 빼기 세제곱분의 1도 있겠죠. x 빼기 x분의 1의 세제곱 당연히 마이너스니까 뿔 3, 마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x 빼기 x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래요? 이게 첫 번째 이제 그냥 이항만으로도 구할 수 있는 곱셈공식 변형이었다면 그러지 않은 형태의 분수꼴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냥 모르는 애. 이런 게 있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형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는 애를 2분의 1 곱하기 2라고 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2분의 1 곱하기 2로 바꾼다고 뭐 달라지는 거 없잖아. 이때 이 2만 집어넣으면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가 되는데 이 중에서 여기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로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b제곱 c제곱 2bc로 b 마이너스 c의 제곱을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2ca로 c 마이너스 a의 제곱을 쓸 수 있게 되고 왜냐면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 있잖아요. 얘를 이런 식으로 묶어준다면 결론적으로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는 건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이항의 개념이 아니라서 사실 못 찾습니다. 잘 못 찾아요. 이걸 이항의 개념으로 쓸 거면 뭐 이런 건 쓸 수 있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3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렇게 쓸 수는 있을 텐데 이거보다는 일반적 학교 시험에는 얘가 더 많이 출제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교재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얘가 이렇게 변형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죠.
14개. 8개. 외우세요. 알았죠? 이렇게 외우기 바랍니다. 총 22개. 오케이?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워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에 대한 이제 문제들을 좀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57번부터 보도록 하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고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마이너스 7이고요. A, B, C가 마이너스 2인데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뭐예요? 얘죠? 그래서 2 곱하기 7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답은 14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7이었네? 그럼 이게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이겠죠. 질문? 다시 한번 변형. 이거니까 쓰면 됩니다. 심심하구나. 덜 심심하게 해줘야겠네요. 60번. K가 루트 2라고 되어 있을 때 3 더하기 2K의 세제곱 더하기 3 마이너스 2K의 세제곱 빼기 3 더하기 2K의 세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K의 세제곱의 제곱.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연희야?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공통 부분이 있어. 뭐가 떠올라? 뭐가 떠올라? 세제곱 계산할 거야? 제곱 빼기 제곱이라서 합차? 자, 안 보이니까 얘를 x라고 얘를 y라고 놓으면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인수분해에 따르면 둘 더하고 둘 뺀 거의 곱이죠. 맞아요? 그럼 4xy인데 x가 얘고 y가 얘잖아? 4 곱하기 3 더하기 2k의 세제곱 3 마이너스 2k의 세제곱이야. 초은아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k가 루트 1에 어떻게 계산해요? 어떻게 합쳐야 지금 세제곱 있는데? 뭐라고? 세제곱으로 묶는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이렇게 묶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초은아? 묶는 걸 뭐라고 불러? 저거요. 지수법칙입니다. 자, 그럼 물어보죠. 가혜야, 지수법칙 읊어봐. 4개. 지수법칙 4개. 다 적어요. 대답을 못하면 어떡해. 지수법칙. 지수법칙 언제 배웠어요?
언제 배웠어요, 지수 법칙? 2학년 때 배웠죠? 그쵸? 뭐 기억났어? 읊어봐. 읊어보라고. 어. 응. A, B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하에 n이 자연수라는 전제하에 a의 n제곱 곱하기 a의 m제곱은 뭐다? a의 m 더하기 n제곱. 두 번째,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n제곱. 세 번째, a, b의 m제곱은 a의 m제곱, b의 m제곱. 네 번째,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뭐다? a의 m 빼기 n제곱. 단 이건 m이 n보다 클 때고요. m이랑 n이 같으면 1이고요. m이 더 작으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죠.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니네 내신 대비할 때도 말했지. 중학교 게 기본이야. 중학교 걸 대답을 못하거나 본인이 말하지 못하는 거면,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지 못하거나 쓰지 못하는 거면 결국 여러분 못 씁니다. 문제풀이 중에 그걸 쓸 생각을 못 하게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읊을 수 있을 정도까지 봐야 돼요. 오케이? 그런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본인이 고등학교 공부에 욕심이 있다 이 생각을 한다면, 요즘 이제 얘 이번 주에 오늘 학교에서 뭐 하고 왔니? 이제 학교에서 뭐 해? 뭐? 이상한 거 하네. 수업해서 뭔 수업했어? 수학 시간에 그럼 뭐 해 이제? 그럼 이상한 거 할 때 그냥 교과서 한번 읽어보세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중학교 시험 다들 잘 봤잖아, 맞지? 잘 봤으면은 그래서 얘네 교과서 다 알아? 라고 물어보면 아니야. 니네 교과서 다 알지 못해. 그치? 원주각이 왜 같아? 이유 말해봐. 소통 못하잖아. 그게 모르는 거야. 뭔 말이냐면, 이 이유를 설명 못하잖아? 그거 되게 휘발성 지식입니다. 까먹게 돼요. 까먹게 된다. 알았지?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학 시간에 뭐 다른 뭐 춤추고 이런 거면 당연히 못하니까. 근데 수학 시간에 그냥 알아서 자습해. 할 거에 라고 하면은 뭐 숙제를 해도 되지만 그게 뭐 아닌 상황이면은 교과서 한번 쭉 읊어봐요. 이거 쭉 봐봐. 뭐 이런 거 배웠었네 우리가 1년 동안 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거기도 곱셈 공식 나오지 않니? 맞지? 곱셈 공식 변형도 나오잖아. 인수분해도 나오잖아. 그런 거 다시 보면서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 교과서에 뭐라고 서술되어 있는지 마치 책 읽는 것처럼 해주는 거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진짜 되게 달코 다른 멘트인데, 수능, 수학 능력 검정시험은 교과서 보고 내요. 진짜야. 교과서 보고 내는 거야. 교과서에 나온 그 설명 보고 그 설명을 바탕으로 풀 수 있게끔 내요. 설명을 바탕으로 풀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걸 설명 못하니까 그 어려운 문제들도 못 푸는 거야. 그리고 그걸 얼추 설명할 수 있는 애들이 등급이 높은 애들입니다. 근데 너희들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이잖아. 그 당연한 이야기들을 읊을 수 있을 정도로 봐주면 좋겠다. 물론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남은 시간 동안 뭐 영화를 보여줄 수도 있고, 애들이랑 놀라고 하고, 뭐 마피아나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 과정 중에 만약에 책을 볼 시간이 있다면 책 보면서 그런 생각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럼 합차 공식이니까 9-4k 제곱에 세제곱의 4인데 k 제곱이 얼마예요? k 제곱이 얼마야? 그래서 k 제곱이 얼마야? 2가 되죠. 그래서 얘가 1이니까 답은 4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얘를 풀어달라는 건데 사실 이 문제는 어렵죠. 부용고등학교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었던 주제인데 잘 못해요. 상호고등학교였나? 부용고등학교였나? 그러니까 x 더하기 y랑 xy의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변형을 해주는 건데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변형은 뭐냐? x 더하기 y랑 xy로 구할 수 있는 건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인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라서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가 7이 된다라는 것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라는 게 x 더하기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더하기 y라서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 마이너스 10이 된다라는 것 밖에 모르는데 이걸로 어떻게 5제곱 더하기 5제곱이랑 6제곱 더하기 6제곱을 구하냐는 거야.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요? 못 구하잖아.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변형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전개된 거에서 적당한 걸 빼가지고 죄를 만드는 거거든. 그럼 이 5제곱 더하기 5제곱도 6제곱 더하기 6제곱도 얘네들을 적당히 활용하면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보는 거죠. x 5제곱 더하기 y 5제곱이라는 게 지수가 5라는 거는 얘랑 얘를 곱하면 될 것 같아 하는 거야. 얘랑 얘를 곱하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x 5제곱 더하기 y 5제곱이라는 건 이걸 곱했을 때 x 5제곱 이거 곱했을 때 y 5제곱이 나오는데 문제는 짜투리가 남잖아. 맞지? 이거 필요 없는 애들이라고 이거 두 개는. 그래서 그 둘을 빼줘야 돼요. x 세제곱 y 제곱 빼기 x 제곱 y 세제곱을 빼줘야 됩니다. 야, 근데 얘는 알아? 7이고 마이너스 10이고. 근데 얘는 어떻게 구해? 내가 알아? 저 따윈 걸. 세제곱, 제곱 곱한 걸 어떻게 알아? x제곱 y제곱에 x 더하기 y라고 묶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한다는 거죠. 묶자. 근데 x제곱 y제곱은 xy라는 힌트를 봤을 때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제곱 곱하기 제곱은 얼마? 9죠.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1이다.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6제곱 더하기 6제곱이라는 것도 우리가 변형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얘는 어떻게 구할 것 같아? 그치, 얘랑 얘를 곱하면 되잖아. 그렇구나. 사실 이 변형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그냥 이런 형태만 되면 무조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수가 2배 되면 곱셈공식에 변형 쓸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6제곱 더하기 6제곱이라는 것도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의 제곱 지수가 2배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에 x세제곱 y세제곱을 빼주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2배 된다는 게 핵심인 거야. 완전 제곱식은. 그쵸? 그러니까 뭔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너희가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이라는 것도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제곱에서 이 x제곱 y제곱을 빼는 거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유추 못하면 어떡해요? 못 푼다고. 풀 수가 없다고. 여러분이 배웠던 개념을 확장하는 거예요. 이거의 개념은 결국 지수가 2배가 되게끔 하는 요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을 내가 앞서서 구했으니까 제곱하면 100 마이너스 3세제곱이니까 54가 되겠죠. 154. 내가 원하는 건 얘랑 얘를 뭐 하는 거야? 더하는 거죠. 답은 얼마예요? 93이 되겠습니다. 이게 나오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게 지수가 2배 되기 때문에 그래. 지수가 2배다. 지수가 2배 되는 과정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x 12제곱 더해 y 12제곱 이런 것도 사실은 구할 수 있어. 그치? 제 제곱하면 나오잖아. 제곱하고 변형해서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70번.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은 마이너스 4루트 2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x 세제곱분의 x 6제곱 더하기 2x 4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1입니다. 얘는 분모가 존재하고 얘는 분모가 존재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쵸? 그래서 뭔 생각을 하냐? 약분을 좀 해주는 거죠. 그럼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 더하기 2x 더하기 x분의 2가 됩니다. 그럼 이걸 보고 떠올려야 되는 건 뭐냐? 얘가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x분의 1이고 요거는 2의 x 더하기 x분의 1이니까 사실상 나 얘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x 더하기 x분의 1 정리하면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데 얘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거든. 얘랑 얘랑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어요? 누구 할 차례 참비야? 무슨 관련 있어? 얘랑 얘랑. 어떻게 변형하면 얘가 제가 돼? 어떻게 변형하면 얘가 제가 돼? 야, 이거 누구에서 변형한 거야? 야, 내가 원했던 대답이다. 왜 대체 그딴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이거 제곱해봐. 뭐야? 아니, 다시 이거 제곱해봐. a-b의 제곱은 뭐야? 내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나와?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x-x분의 1을 제곱해서 걔가 나와? 얘는 당연히 제곱하면 뭐야? x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x제곱분의 1이죠? 얘를 이걸로 만들 수 있어? 못 만들어. 야, 이거 근데 다 속아. 왜 속는지 나 모르겠어. 야, 얘는 누구랑 관련이 있는 거야? 제곱 빼기 제곱이면 뭐야? 제곱 빼기 제곱 누구야? 합차공식이잖아. 그쵸? 속으면 안 돼요. 이건 합차공식에서 변형되는 겁니다. 맞아? 그래서 원래 이 문제는 얘를 합차공식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헌데 그럼 문제 못 풀어요. 이걸 합차공식으로 떠올리는 순간 문제 망가집니다. 뭔 말이냐면 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건 얘입니다. 얘가
얘랑 얘와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쟤를 보면서. 이거로 구할 수 있는 건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1밖에 없어요. 그쵸? 그럼 나는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구해서 이걸 구하는 거야. 근데 얘랑 얘랑 무슨 관계인데 얘랑 얘 관계랑 똑같거든. 플러스 마이너스인 형태가. 그래서 이 둘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제곱 더하기 2이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결론적으로 얘랑 얘랑 같고 제곱하고 더하기 2 하면 얼마예요? 이땅이? 이따까? 제곱 더하기 얘 제곱하면 얼마야? 32죠. 더하기 2 하면 얼마예요? 그럼 얘 2 하면 얼마예요? 36입니다.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36이고 얘가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이므로 미안. 다시 얘가 32 더하기 2, 34 넘어가면 36 루트 취하면 6이고요.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이 2루트 2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x분의 1은 8루트 2에서 2루트 2 뺐으니 6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잠시만. 8이 16루트 2에서 14루트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요. 오해하지 마요. 얘는 절대 x-x분의 1로 제곱해서 만드는 게 아니야. 그치? 중학교 2학년 때 내신 대비가 그 너희 내신 대비 문제집에 있던 거죠. 중학교 3학년 때 3학년 1학기 거에. 그치? 근데 이제 와서 또 헷갈리면 어떡하냐? 어? 그럼 안 된다. 두 문제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A 마이너스 A-B와 B-C를 알려주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이들 간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관계를 생각해야 돼. 내가 배운 것 중에 얘네들과 관련돼 있는 게 있냐라는 질문이고 있죠. 곱셈 공식 변형 우리가 외워야 돼. 안 해봤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틀리는 거지. 맞을 수가 없어요.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시험 본다 했죠. 외워야 돼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오케이. 자, 헌데 A-B도 알아. B-C도 알아. C-A 알아? 어떻게 구해? C-A. 이 둘을 더하면 됩니다. 더하면 A 빼기 C가 뭐예요? 3이니까 C 빼기 A는 얼마?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관계를 생각해 줘야 된다. 문제, 어차피 여러분 이번 시험 공부하면서 많이 느꼈지만 문제가 막힐 땐 문제에서 힌트를 얻어낼 생각을 해야 돼요. 보통 안 써먹은 힌트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틀리는 거죠. 그렇죠? 2분의 1에 16, 1, 9, 26이니까 답은 13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So easy. 넘날이 쉬워요. 넘날이 쉬워요. 라스트 한 문제 하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나눗셈 조금 하고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그냥 한 번에 하고 싶은데 끊어서 하죠. 끊어서 합시다. 그리고 이번에 는 2차 함수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시험 볼 겁니다. 중간고사 보겠습니다. 알았죠? 2차 함수까지 하면 중간고사 시험 볼 거야. 진짜 중간고사 시험지 가져올 거라고. 고등학교 중간고사 시험지 가져와서 2차 함수까지라고 내가 계속 세 번째 말했단 마. 세 번째. 그건 그때 가서 추첨 돌릴 거야. 그러면 중3 과정 다음 주요?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얘는. 2차 함수까지 했잖아. 2차 함수까지 여기 2차 함수가 있잖아. 여기 2차 함수까지 하면 고등학교 시험지 가져와서 시험 볼 거라고. 네. 이번 주까지 할 거. 뭐? 2차 함수를 어떻게 이번 주에 끝내? 아니 저가 이번 주까지 한다고. 너 이번 주까지만 다녀? 맙소사. 그럼 넌 잘 가. 잘 가, 가야. 그럼 가기 전까지 욕해도 되는 거 아니야? 너 이것도 몰라? 이렇게. 그쪽으로 이사 가서 그런 거야? 잘 가. 그쪽 애들은 근데 그 종합학원을 많이 다니더라. 너 근데 어디로 가? 옥정이야, 옥빛이야? 옥빛이야? 근데 막상 옥빛에서 여기로 온 애도 있긴 해. 좀 멀지 않니, 근데? 하긴 그쪽에, 거기서 오는 애들은 다 부모님이 데려다 주시는 것 같긴 해. 옥빛, 옥정, 동두천 이쪽에서 오는 애들이 있거든? 애들은 보통 부모님이 데려다 주셔. 왜 숨쉬었나? 그거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오는 애들한테 물어봐야지. 이유는 좀 다양한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이유는 그거지. 잘 안 됐으니까. 뭐가 잘 안 돼요? 성적이 잘 안 나왔으니까. 수미사 다니는 서울서 잘 나오죠? 그건 나는 잘 모르겠어. 나도 막상 그런가 싶긴 한데. 뭐 마음에 안 들면 또 끊겠지. 근데 멀리서 다니는 애들, 지금 동두천, 동해고 다니는 애들 좀 있고, 동해고 다니는 애들. 이 집이 여기가 아닌데도 오는 애들이 좀 있죠. 그런 애들도 있고. 옥정, 옥빛, 옥정, 옥빛. 여기서 오는 애들도 그러게 왜 올까? 근데 와. 몇 명씩 있어요. 덜어 있습니다. 나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 근데 뭐 그 약간 그런 느낌이죠. 종합학원이잖아. 만약에 종합학원. 실제로 세일에서 넘어온 애도 있으니까. 종합학원은 기본적으로 약간 또 다른 학교죠. 또 다른 학교예요. 그래서 뭐 월화수목금 이렇게 있잖아. 이런 식으로 시간표가 있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다른 과목
까지 이제 같이 하다 보니 좀 수학이 치인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또는 이제 반으로 운영되는 거잖아? 거기는 수학하러 온 애들이 아니라 국영수 뭐 하러 오거나 수영과 하러 오는 애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반 애들의 분위기가 안 좋아서 옮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보통 종합학원 케이스에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한 마리가 들어와서 얘가 막 물을 흐려. 반을 옮겨달라고 해. 그럴 수 있죠. 여기서 그래서 아니면 그냥 그만둬. 여기 몇 명이 그만두잖아? 그러면은 동조해. 그래서 다 같이 나가. 미꾸라지 빼고. 그런 경우도 있대. 그런 경우가 좀 있죠. 뭐 어느 학원이든 비슷하겠지만 종합학원이 그런 게 좀 있나 봐. 대신 이제 다른 과목도 다 채운다라는 이점에서 되게 좋죠. 그리고 아마 이제 옥정 오피츠는 이게 여기는 학교가 좀 많잖아. 그 근처에 학교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 학교 전담 마크 해주는 그런 게 있고,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면 우리 학원은 기본적으로 다 웬만한 학교들이 다 골고루 섞여 있는 케이스야.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뭐랄까 이 학교 전담반 이런 건 없어요. 전담반 이런 건 없는데 학교 근처 가면 어디 학교만 전담으로 해주는 그런 학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알아보고 그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죠. 뭐 여러분들 선택이니까 상관은 없고. 근데 이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건 그거지. 수학은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학교별이 의미가 없어요. 국어랑 영어는 학교가 교과서가 다르잖아. 근데 교과서가 다르면 지문이랑 여기선 국어에선 작품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병행이 안 돼.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영어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도 내신 때 되면 반 갈리잖아? 고등학교 때 똑같이 그럽니다. 똑같이 반 쪼개요. 그런 경우가 존재해. 근데 수학은 그런 게 없어요. 수학은 교과서별로 다른 문제는 그냥 한두 문제, 유형이 좀 특이한 게 있을 뿐이지 뭐 이 교과서에 따라서 뭐 엄청나게 다른 괴를 갖는 건 아니니까 상관은 없죠. 일단 뭐 다른 친구들도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다른 과목 학원 다닐 수도 있으니까 그냥 살짝 안내해봤어요. 알았죠? 그래서 뭐 영어학원은 뭐 이것저것 많은 거 다닌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들리는 거는 국어, 영어는 2, 3일이랑 영어는 박상현? 여기 많이 가는 것 같던데 2, 3일은 국어, 영어 많이 하나 봐. 여긴 영어 학원이에요. 과학 학원 다니는 친구들도 꽤 많죠. 아 근데 그거는 참고해. 고등학교 과학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과학에 자신이 없어 중학교 때도 그러면 과학 학원 좀 고민해보는 거 좋아요. 아니면 방학 동안 인강 들어보는 거 좋습니다. 보통 언제 후회하냐면 과학 학원을 안 다녔다가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망치고 그 다음에 뒤늦게 학원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럼 사실 좀 많이 후회하거든. 미리 고민해봐요. 과학 한번 교과서 같은 거 과학 문제집 뭐 서점에서 볼 수 있잖아. 그렇지? 이런 거 쭉 보고서는 내가 그래도 좀 아는 내용이다. 뭐 이런 게 있으면 괜찮지만 중학교 때 이미 과학에 자신이 없었다. 그럼 보통 고등학교 때는 더 못할 겁니다. 알았죠? 미리 인강 들어주는 것도 괜찮아. 겨울방학은 시간이 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생각해주면 좋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앞두고 수학, 영어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국어랑 과학 같은 것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 라는 거. 맞죠? 물론 다 학원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말했지만 인강 괜찮아요. 인강으로 이제 커버할 수 있으면 커버하면 좋습니다. 인강으로 공부하는 친구들 꽤 많고. 근데 인강의 가장 큰 단점은 관리를 자기 스스로 못하면 못하게 돼요. 아예.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해서 내가 아까 뭐 그런 얘기 했잖아. 뭐 방학 때 더 나와라 라고 하는데 그렇게 더 나와서 누군가 케어해주지 않으면 혼자서 하다가 그냥 인강 예를 들어 70개 있으면 그 중에 한 20개까지 듣고 못 듣는다는 거지. 나머지 50개는. 그런 게 이제 좀 우려가 된다라는 거고.
미리 좀 생각은 해야 돼요. 미리 좀 생각은 해봐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국어, 영어, 과학까지. 수학은 나랑 하고 있으니까 뭐 딱히 더 언급은 안 하겠지만 국어, 영어, 과학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을 내가 고민해야 되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면 좋죠. 사실 이런 걱정 때문에 종합학원을 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죠? 고민해봐요. 인강으로 들을 수 있으면 듣고요. 학원이 필요할 것 같으면 학원 하는 것도 괜찮고요. 좀 궁금하면 형제가 있으면 형제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 형제가 없으면 뭐 인터넷에 쳐봐야죠. 아니면 친구들이 이제 과학학원이나 국어학원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좋고요. 뭔가 학원을 너무 조장하는 것 같아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거듭말하지만 인간도 괜찮다, 그렇죠? 자, 이거까지 하고 잠깐 쉬죠. 비슷하게 생겼어요. 맞아요? 비슷하게 생겼어. 그렇다고 이걸 우리가 세제곱 하고 싶진 않아. 그렇지? 그래서 뭔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치환을 합니다. 5050을 x라고 5051 루트 취한 걸 y라고 하면 x분의 y 더하기 x의 세제곱 y 빼기 x의 세제곱이 됩니다. 세제곱 빼기 세제곱은 뭐라 그랬어요? 변형에 의해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곱하기 앞에 거에 제곱 플러스 y 더하기 x, y 빼기 x 더하기 y 빼기 x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나누기 x. 자, 그럼 여기랑 여기랑 약분되고요. 2 그리고 루트 5051 이거 그냥 전개할까? y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x제곱 이렇게 된다면 2xy, 2xy 지워지고요. x제곱, x제곱 지워져서 2 곱하기 3y제곱 더하기 x제곱 이렇게 되는데 2 곱하기 3 곱하기 5051 5050의 제곱이 됩니다. 내가 여기서 원하는 게 1의 자리거든? 1의 자리면은 여기 있는 1의 자리들만 따져줘서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3, 1, 6. 3. 그래서 6이 되겠다. 여기는 어차피 1의 자리 뭐예요? 0이잖아요.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나누셈 좀 다루고 끝내겠습니다.